적당한 소금을 건강한 방법으로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래서 그 대안이 바로 천일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런 경우 천일염을 추천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부터 정말 의외인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혈압, 당뇨병 등 혈관 질환 식단 관리에 으뜸이다. 오. 이렇게 주셨는데요. 아니 이런 분들 저염으로 드시라고 많이들 하는데 이게 아닌가 봐요, 교수님? 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소금을 많이 드시는 게 안 좋다는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나트륨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작용들을 많이 합니다. 그중에서도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되는 경우들이 필요한데 만약에 나트륨 섭취가 부족하게 된다면 결국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의 소금 섭취는 꼭 필요합니다. 박 교수님 또 소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예,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정제염의 경우는 99%가 NaCl인데요. 그 외에 지금 천일염이나 우리 뭐 죽염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소금이 있는데 그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 기능성이 굉장히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천일염의 경우는 아까 미네랄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는데 또 요거를 우리 선조들이 사실은 어떻게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을 볶아보기도 하고 또 구워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그 방법 중에 그 죽통에 넣어서 이렇게 구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죽염이라 하는데 네. 제가 그 죽염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만든 그 죽염 안에 그 환자들이 먹어도 괜찮은 그러니까 고혈압도 좀 막고 또 그 항암 효과도 굉장히 높이는 이러한 그 소금이 이제 그 죽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죽염이 그 효과가 좋았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천일염 종류를 제가 연구해 봤는데 지금 조금 전에 소개한 그 큐브 솔트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신안군에서 만든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천일염 중에 다이아몬드 형태로 생긴 그런 천일염입니다. 네. 근데 저 천일염이 상당히 항비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있나 하면은 그림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저 그림에 보면은 저 위에 있는 그림인데 저기 동글동글한 게 있는데 저 동글동글한 게 간에 있는 그 지방구입니다. 그래서 지방구들이 고지방 시기에다가 정제염을 넣으면 위에서 두 번째 건데요. 그 지방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근데 맨 밑에 그 밑에 있는 그 간에 있는 그 세포를 보게 되면은 지방구가 거의 막혀졌어요. 네네. 그래서 이 얘기는 그 항비만 효과가 저 큐브 솔트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우리 천일염도 굉장히 항비만 효과가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천일염, 정제염을 천일염으로 바꿔야 할 텐데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건강하게 적당히 먹는 꿀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생활 속 나트륨을 줄이는 꿀팁, 이것으로 바꿔라. 무엇일까요? 국그릇을 밥그릇으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김 교수님? 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트륨 섭취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국물류 음식을 즐기시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국물에 나트륨이 한 3분의 2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그릇을 밥그릇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나트륨 줄이는 실천 방법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품 말고 어떤 식품 먹어라 정답 바로 공개하면요. 가공식품 말고 천연식품을 먹어라. 이거 당연한 얘기겠죠, 박 교수님. 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국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제 소금을 가지고 이 짜게 하는 것보다는 그 간장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간장은 발효가 된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간장 속에 있는 소금 그리고 된장, 김치 속에 있는 소금들은 이 자연식품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자연식품이 코리안 패러독스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코리안 패러독스는 소금을 먹어도 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
그 선조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식품을 먹는 것이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가공식품은 예를 들어서 뭐 콘칩이나 우리 과자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뭐 굵은 소금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정제염을 넣는데 그 정제염의 경우는 이제 미네랄이 없으니까 그 소금의 저 불리한 효과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가공식품을 먹을 때는 자연식품 쪽으로 많이 먹도록 이렇게 하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 꿀팁 살펴보겠습니다. 나트륨은 줄이고 이것을 늘려라. 무엇일까요? 칼륨을 늘려라. 칼륨은 지난주에도 저희가 다룬 바 있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김 교수님. 네, 칼륨 같은 경우도 나트륨과 함께 우리 몸에 중요한 전해질입니다. 많은 기능을 하지만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기능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몸을 이제 수분이 굉장히 많은데 크게 봤을 때는 세포 안에 있는 수분이 있고 세포 밖에 있는 수분이 있습니다. 세포 내액이라고 해서 한 3분의 2 정도, 또 세포 외액은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요. 칼륨은 세포 내로 들어가면서 나트륨을 세포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나온 나트륨이 이제 소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드시다 보면 뭐 예를 들면 곡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나나나 뭐 이런 감자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다 보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혈관 질환 있는 분들이 겨울철에 뜨끈하게 먹으면 좋을 국물 요리 한번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아, 네네. 벌써 냄새가 예. 구수한 게 구수해요. 황태 아니에요, 황태? 네, 황태, 개코시네요. 정확했어요. 맞죠? 네. 황태 묵국이요. 황태 묵고. 예, 요즘 무가 가을 무가 또 보약이잖아요. 네. 그리고 황태는 해독작용하기 때문에 워낙 궁합이 좋아요. 그런데 저는 황태 채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채를 쓰는데 황태 포를 써요. 어떻게 이 머리하고 이걸로 하시죠? 이게 육수를 먼저 민맛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멸치 조금 넣고 멸치도 넣어요? 예, 멸치 조금 넣어서 하면 맛이 더 진한 맛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들기름으로 볶아줘요. 한번. 들기름 그냥 먹어도 좋다는 네. 들기름. 그러니까요. 네, 들기름으로 볶아주고 여기가 지금 이게 그 토판염이거든요. 네. 간할 때 쓰는 제가 쓰는 소금인데 네. 6에서 7g 정도만 쓰면 되고요. 육수 뽑아놓은 거. 네. 요게. 그래서 이 육수하고 이렇게 볶아서 하면 되는데 미리 시간 관계상 끓여놨어요. 네. 아, 시간 관계상. 예. 예. 이건 무 들어갔고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예. 나오는 거군요. 지금 이렇게 끓였고 이야, 이게 보글보글 끓으니까 향이 막 번지고 있어요, 이곳에. 여기에 계란을 넣는 분도 있고 두부를 넣는 분도 있고 다 넣는 분도 있는데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네. 저는 오늘은 두부만 넣었어요. 아, 이 황태가요. 이게 몸에 굉장히 좋아서 아침에 좋은 기운을 주잖아요. 맞아요. 독도 제거해 준다면서요. 아침국으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아침국으로는 최고죠, 이게. 예. 무 대신 또 콩나물이 들어가도 되고요. 네. 예,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간을 너무 짜지 않게 삼삼하게 했거든요. 간은 지금 소금으로 하신 거잖아요. 예, 소금으로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간을 맞추는 뭐 간장도 있고 새우젓도 있고 다양할 텐데 소금으로 예. 할 때 좋은 점이 뭘까요? 일단은 깔끔해요. 예, 먹었을 때 시원하고. 너무 깔끔해요. 드셔보세요. 예. 뜨거우니까 네. 천천히 식혀서 드세요. 네. 뜨거우니까. 네. 와, 시원하죠. 이 계절에 네. 딱입니다. 네. 집에서 꼭 한번 만들어 먹어봐야겠어요. 네. 아, 이거 보니까요. 이거 남편 회식하고 온 다음 날 제가 이거 꼭 차려줘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들었는데 이현 요리 연구가님께서 국물에는 토판염을 쓴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천일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나 봐요, 교수님. 예,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그 토판염이 우리나라의 이제 특이한 그 천일염인데요. 장판염이라고 또 있는데 그 장판염이나 토판염이나 사실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 기능은 똑같은데 그 이제 맛에서 그 색깔이 좀 누렇잖아요. 네, 달라요. 이 약간의 저 진흙 같은 그런 게 이제 들어가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뿐 가격이 한 5배 정도 비싸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보다도 그냥 간장을 쓰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염전에서
어떻게 그 천일염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큐브 솔트라는 게 있어요. 그 큐브 솔트는 신간수로 만드는데 그런 효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항비만 효과가 높고 해서 그 천일염도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자연이 만든 천연식품, 천일염. 이럴 때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과연 언제일까요? 무염 다이어트는 NO! 다이어트 할 때 엄지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 다이어트 할 때 저염 많이 드시고요. 또 젊은 분들 몸 만들 때 무염 식단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 교수님? 네, 무염식 다이어트가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나트륨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뇌에 뭐 신경 전달 물질로서 관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운동하는 데 있어서 근육을 움직일 때도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실 때 너무 무염으로 하시다 보면 결국은 뭐 어지럼증이라든지 아니면 전신 쇠약감이나 뭐 불안감 이런 것들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또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특히 이제 운동을 다이어트 하실 때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또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운동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무염식 다이어트는 좀 피해야 될 다이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 박 교수님 또 천일염이 비만 예방에도 좋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무염 다이어트는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 소금을 최소한 5g은 먹어야지 그 살 수가 있거든요, 생리학적으로. 그래서 그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 그 기능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제가 오랫동안 소금 종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소금의 종류를 잘 선택하면은 건강에 훨씬 유리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무염 식단을 해서 소금을 한 번 찍어 먹는 게 소원이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적당량 섭취해야지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그렇다면 천일염으로 담근 김치 중에서 다이어트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은 햇김치, 2번은 볶은김치, 3번은 숙성김치, 4번은 김치 오. 국물입니다. 정답! 네. 4번 김치 국물. 왜냐하면 제가 전에 김치 방송을 했었는데 저 김치 국물 안에 유산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전 절대 안 버려요. 김치 국물까지 다 먹거든요. 근데 너무 짠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김치 박원윤 국물? 교수님 정답 뭘까요? 답은 3번입니다. 오. 숙성김치. 숙성이 될 때 그 유산균이 가장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배추에는 한 10,000마리 정도 있거든요, g당. 근데 숙성이 되면 1억 마리 내지 10억 마리가 유산균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프로바이오틱 효과를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숙성이 되면서 맛도 좋을 뿐더러 여러 가지 기능이 아주 좋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그 부산대 김치연구소에 있을 때 김치의 우수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항암 효과라든지 항비만 효과 또 뭐 당뇨 억제 효과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제일 좋았던 김치는 숙성 김치입니다. 적당히 익었을 때 아주 맛있었을 때 가장 그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요, 적당한 소금 섭취는 당분 섭취를 좀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정답 맞죠? 우리가 힘들 때 소금 조금 먹잖아요. 네네. 네, 김 교수님.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김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네. 적당량의 소금이 맞는 말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당을 결국 음식을 먹어서 이제 당분을 섭취를 하고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나트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당분 흡수가 이제 잘 되지가 않고 반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음식을 많이 먹고 더 당분을 많이 섭취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적당량의 소금과 함께 당분을 섭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나트륨은 안 좋은 거니까 무조건 줄여야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는데요. 이건 오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늘려야 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김원석 교수님. 네,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장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몸의 체내 염도가 좀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요. 또 암에 따라서는 체내 염도를 오히려 낮추는 암들도 실질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결국 나트륨 균형이 잘 안 맞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 같은 걸 하실 텐데 그런 과정에서 체내 불균형이 수분 이제 나트륨 불균형이 오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성 질환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심장 쪽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은 체내 불균형이 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